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허경영 씨에 관한 얘기입니다. 15대, 17대 두 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죠. 당시 민주공화당 이런 당 이름으로 총재직을 맡았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뭐랄까요, 이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다른 여타 후보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공약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보여서 화제도 모으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아마 이름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허경영 씨가 그런데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 뭐 여러 가지 씀씀이 이런 것이 상당히 호화롭다 그러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저희 TV조선에서 허경영 씨를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최근 근황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화면에 큰 한옥으로 된 저택이 하나 지나갔는데요. 그곳을 뭐 하늘궁, 힐링궁 이렇게 궁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그래요. 네. 아마 TV조선에서 지금 최초로 지금 보도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지은 허 씨의 자택입니다. 이곳에 실제로 이제 허 씨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관광을 가기도 합니다. 자택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동시에 한 400명 정도를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단층 한옥집인데 그 정도면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네. 그리고 이 집을 구경하는데 관광료가 무려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누가 갑니까? 지지자들이 가는 모양이죠? 예, 그렇죠. 허 씨로부터 정말 길을 받고 치유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찾고 있습니다. 네. 자, 최 교수님, 네. 저는 허경영 씨가 타고 다니는 차를 네. 직접 이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한 번이라니요, 뭐 눈에 띌 때가 많았는데요. 이 차 롤스로이스라죠? 네, 롤스로이스 팬텀이라고 하는 차인데요. 그 차종 중에서도 팬텀급이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길이가 6m예요. 6m. 네, 우리가 보통 중형차도 6m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6m라고 엄청난 크기라고 할 수 있고요. 출시 가격만 해도 7억 5천만 원이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단 19대만 있습니다. 그러면 출시 가격이 7억이면은 뭐 옵션을 이제 붙이면은 10억이 넘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저 명의가 사실은 예. 허경영 씨 명의로 돼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데 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저 차가 10억 정도 된다. 본인이 그 차의 소유자인데 네. 허경영 씨가 사용하도록 본인의 소유로 사서 허경영 씨한테 아마 빌려준 건지 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가격을 정확히 얘기한 건 1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7억 9천 정도가 뭐 이렇게 나오면서 가격이라고 하면 네. 여러 가지 옵션 넣고 이러면 10억 정도에 아마 거래가 되는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에서 아마 저런 차 타는 사람들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수천억, 뭐 수조 원대 그렇죠. 이런 재산가들이나 타는 차 아닐까 싶기는 한데 대기업 회장이나 아니면 아주 유명 연예인. 예, 허경영 씨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통령 선거에 2번 출마했죠. 예. 그 2번 출마했는데 1997년에 출마했을 때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은 재산 등록하게 됩니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때 9억 9천만 원 냈어요. 저 차값 등록한 거군요. 차값은 또 다릅니다. 다릅니다. 예, 9억 9천만 2007년에는 6억 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예. 본인은 나는 무소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재산이 없다? 예, 없다고 이야기를 예. 했죠. 그런데 어쨌든 대선에 2번 출마할 때는 재산 등록을 했고, 네. 공개를 했고, 지금 이 롤스로이스 저 차가 처음에 공개가 된 것이 작년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어요. 예. 뭐 그렇게 인명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 교통사고가 나서 허경영 씨가 운전하는 롤스로이스와 또 외제차, 벤츠, 볼보가 삼중 추돌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도 화제가 됐죠, 이 차가. 네. 근데 그때는 이 차의 소유주가 허경영 씨가 아니고
그 리스한 것이다. 리스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리스비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들어간다.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TV조선에서 취재했을 때는 리스가 아니고 그 경호원 역할을 하는 경호원 역할은 특별히 본인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집 같은 경우 양주의 그 자택 이런 것도 그 어떤 지지자가 본인이 은행에서 4억 5천만 원을 그 대출을 해서 지어줬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200만 원씩이 그 이자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허경영 씨는 본인의 재산이 지금은 대선 때 그 등록했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 집도 그렇고 이 어떤 그 차도 그렇고 어떤 지지자들의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런 상황 같아요. 네, 지지자들이 이제 허 씨에게 차도 주고 땅도 준다, 빌려준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다 선생님이 되셨어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치유도 해주세요, 선생님도? 예, 해주죠. 아니, 된다고 선생님 생각을 하세요? 나는 뭐 치유가 안 되니까 몸이 아프고 다리도 걸기가 힘들 정도인데 안 나서요. 명의는 왜 구분 명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나도 그쪽으로 됐을 줄 알았는데 날씨장 앞으로 해갖고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는 거지. 대선 되시면 선생님은 경호실장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경호실장 한다고. 자리를 약속을 받으셨고. 내가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대신 내가 죽을 사람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내가 대신 죽어야 돼. 위험한 상황이면은 대신 죽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마이크 앞에서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런 이제 지지자들한테서 차도 받고 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이 대궐 같은 힐링궁, 하늘궁, 궁궐 같은 집도 받고 그런데 양 기자님 그런 집을 일단 받아놓으면 매달 유지하는 데만 해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일정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 TV조선 제작진이 취재한 바로는 이제 그 허경영 씨가 그 매주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강연을 하는데요. 그 강연 수입이 그 지금 고정 수입일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는 상황입니다. 강연료가 얼마나 되세요? 강연료가 이제 한 번에 보통 2만 원 정도 하는데 2만 원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2만 원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1인당 2만 원씩 그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를 강연 듣는 사람이 2만 원씩 낸다? 강연 듣는 사람이 이제 그 1인당 2만 원을 내고 이제 강연을 듣는 그런 식인데 100명이면은 200만 원. 예, 그렇죠. 근데 아까 저기 그 한옥집 보셨겠지만은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거의 꽉 차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800만 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한 해 그 집이 다 찰 정도로 사람이 오면은 한 해 800만 원의 강연료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제작진이 추측하기로는 강연 수입만 내도 수천만 원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이걸 다 현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현금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허경영 씨한테 지적을 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현금으로만 다 받냐? 그러니까는 허경영 씨가 좀 역정을 내면서 아니 그러면 1, 2만 원 되는 거를 현금으로 받지가 어떻게 카드로 받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지역적인 질문 하려면 돌아가라. 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게 돈을 버는 게 그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언을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내가 예언을 주제로 강연을 하면 수강생들이 와서 말씀하신 대로 2만 원씩 내는데 보통 100명 이상이 온다고 해요. 그 할 때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할 여러 수 차례 있겠군요. 하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늘궁 그러니까 허경영 씨 자택이죠. 그래서 또 관광료를 받아요. 자택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수입도 있고 관광료 수입, 현금 10만 원, 강연료 수입. 그다음에 또 하나가 힐링 공휴일에서 5박 6일 동안 힐링을 시켜주는 거죠. 치유를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5박 6일 동안 하는데 그 100만 원입니다. 사찰에서 템플 스테이 하듯이, 템플 스테이 하듯이 여기도 이제 힐링 스테이를 한다 이런 스테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건 얼마라고요? 그 100만 원입니다. 100만 5박 6일에 5박 6일에 100만 원.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어떤 효험을 받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극한 상황에 몰린 어떤 심신이 좀 아주 그 미약한 상황에 몰린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서 그 기대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연료 수입 있죠. 이것도 몇천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관광료 수입. 이건 이제 얼마인지 통계를 잡으면 또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힐링 스테이. 한 번 들어가는데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최 교수님,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는지요?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래요? 체납된 세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왔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그 TV조선 제작진이 탐사 보도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보도로 인해서 본인이 세금을 다 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해명이 맞다고 하면 아마 세금은 다 낸 걸로 보여지고 뭐 TV의 영향력이든 뭐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을 다 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을 든지만 지금 문제는 양인경 기자가 얘기했듯이 현금으로 돈을 주로 받으면 그걸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에게 소득이 잡히는 건데 그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만약에 수입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사실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누구든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의무인데 납세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도 정부가 또 관계당국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에 대한 허경영 씨의 해명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나는 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내 소유로 된 건 없어. 하나도 없죠. 안 해, 나는 내 이름으로. 나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 책이 나올 거거든. 내 책이 곧 인쇄 들어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책에서 나온 수익금이 이렇게 논아질 거예요. 반방가지니까 자기가 이걸 갚으면 되잖아. 책이 한 100만 부 내지 500만 부가 팔릴 걸로 봐요. 100만 부 내지 500만 부면 500억입니다. 아마 205년 약 남는 게 한 400억이 남아요.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2030년. 2030년. 내 책에 나와요. 2030년에. 네, 허경영 씨는 강연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신적인 예언 능력과 치유 능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내가 삼성이 이건희가 쓰러지기 닷새 전에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고 그랬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 여러 문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랬어요. 기능을 고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없앴다니까. 내가 이병철 회장한테 반도체 만들자고 한다. 모든 용어는 대리점이니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경점이 한반도의 청색이 있다. 내가 쳐다보면 백회가 열려요. 백회가 열려버립니다. 백회가 열리면은 우주 와이파이가 연결돼요. 수많은 여자들의 젖을 먹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내 눈을 쳐다보고 몸이 다 나와버렸어요. 네, 저런 얘기를 허경영 씨는 정색을 하고 표정을 아주 진지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여러 가지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뭐 신적인 경지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런 얘기를 하고 군중을 모으고 이런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사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은 뭐 이제 사기죄 정도를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굿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많이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거액을 주고 구술했는데 효험이 없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뭐 무당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무죄가 났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내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행위를 하는 자체로 좀 만족하는 그런 것이다. 반드시 구술에서 효험을 받고 이 사람을 찾아가서 길을 받아 치료를 받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서 약간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허 씨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허경영, 사랑하는 우리 허경영,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 강연도 불가능한 시간이 그래도 아니에요. 법정 수리비도 아마 50만 원, 30만 원 쓰니까 그래도 진짜 하늘이 시민이신데 이걸 우리가 도와서 내지 못한다고 이것도 아깝다고 하면 안 되지.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오늘 제가 그 교회를 오랜만에 가야 되는데 교회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대박. 앞으로 교회를 갔다 허경영 총장님을 만나면 항상 허경영 총장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교회보다는 허경영 씨 집회에 가겠다. 또는 한 사람당
100억 원씩 준다고 했다는 약속을 믿는다. 뭐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허 씨 주변에는 이렇게 열광하는 지지자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를 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간 때문에 엄청 피해볼 아주 미수로 남아있어. 뭐 고려청자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청자로 갖다 준다고 할 일이래. 네가 팔아서 가져라 그러고 안 가지고. 옮겨되는 데마다 막 임대료 관리비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그런 것 같아. 운전기사 겸해서 한 3년 4년 쫓아다니는 친구가 있었어. 월급은 고사하고 경비 필요할 때마다 자기도 갖다 바치고 집 대출법 해서 갖다 주고 그랬대. 결국은 그 사람도 그만뒀어. 그 이제 허경영 씨 계열의 그분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받고 거기에다 이제 임대차 채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4억 정도 될 겁니다. 네, 허경영 씨는 최근에 이 국민송이라는 국민송 이런 제목의 신곡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국민송이 별거 있나 허경영이 부르면 라 있나 국민송이 별거 있나 허경영이 부르면 라 있나 국민송이 별거 있나 허경영이 부르면 네, 상당히 전문가들이 저기에 상당한 그 제작비를 들여서 그렇게 만든 영상처럼 보여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영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도 보여주고 허경영 씨는 이제 정치적인 꿈을 아직도 불태우고 있는 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다음 대선에도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데요. 허경영 씨의 다른 측면을 잠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국장님. 네. 이 허경영 씨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약을 들었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허황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5년 뒤에는 허 씨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공약들이 있어요. 가령 대표적인 것이 그런 것이죠. 그 결혼을 하면은 결혼수당을 각 신랑 신부 전부 다 5천만 원씩 주겠다. 그건 또 재혼을 하면은 거기서 또 2분의 1을 주고 또 다시 결혼하면 3분의 1 주고 이런 그 공약을 했었고 또 자녀를 출산하면은 3천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물론 그런 공약들이 지금 뭐 금액은 맞지 않지만은 최근 들어서 그 저출산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은 좀 맞았지만은 어떤 금액은 그 같은 것은 아니고 또 그런 문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수를 지금 300명인데 100명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중간에 국회의원 숫자를 좀 파격적으로 줄이자는 그런 공약을 한 다른 대선 후보가 또 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 이후에 300명을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이야기가 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려면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그 발상, 그러니까 나중에 정치권에서 현실 정치권에서 실제로 나오는 그런 발상도 허경영 씨가 한 적은 있는 거죠. 네. 자, 양 기자, 이 허경영 씨는 그렇지만은 자신이 내놨던 이제 몇 가지 공약이 나중에 규모는 다르고 숫자는 다르지만은 실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한테 더 이제 호소력을 갖는다.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지난번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자신이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피선거권이 박탈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실형이 확정돼가지고 그 10년 동안 그 피선거권이 그 박탈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이 뭐 사면이 되지 않으면은 뭐 당장 뭐 대선 출가는 조금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는 10년이니까 출마를 못했지만 다음 대선은 가능합니다. 2022년. 10년 동안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는 가능하고 본인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군요. 자, 신통방통 세 번째 카드.